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업 제3강 시간으로서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계획권,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이 순서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뭔지. 자, 광역도시계획은 의미부터 알아야죠. 용어의 정의 시간에 다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바로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수립은 누가 하냐? 예, 국토해양부 장관, 국장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이것이 적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넓다는 얘기죠.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시군 같은데, 아니면 시야, 시도 같은데 양쪽에 걸쳐서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누구냐면 국토해양부 장관, 국장 또는 도지사, 시장은 아니고요. 도지사가 해당입니다. 도지사. 주의하십시오. 시장은 해당이 안 되고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지정 목적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공간 구장 및 구조 및 둘 이상입니다. 항상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 그러니까 둘 이상의 지역이라는 게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돼요. 광역계획권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지정은 아까 국장하고 도지사가 한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광역계획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요. 둘 이상의 시도. 예, 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어떤 시장이나 도지사가 다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서로 권한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고,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도지사 관할구역 안에 구역에 속해 있을 때, 그러니까 시나 군이죠. 도지사 관할구역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시나 군에 걸쳐 있을 때, 그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그 지정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정 요청이 있어야겠죠. 지정해 달라고 누군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이 지정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에 장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이렇게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냥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만한 곳인지 아닌지 의견 청취를 해요. 그래서 관계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관계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 같은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의견 청취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죠. 그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한 도지사, 관할도지사 안에 있는 시군에 걸쳐져 있을 때는, 그때는 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가 다 끝나서 이제 지정할 만하다 그러면 지정을 합니다. 이 지정은 지정권자가 하는 거니까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이 되면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 줘야죠. 통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나 지정 절차는 똑같습니다. 물론 지정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안에 심의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지만, 국장의 경우에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시고, 그리고 의견 청취하는 경우에도 국장은 관계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지만, 도지사는 거기다 플러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고 그럼 이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그 장기발전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했고 그게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첫 번째는 그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자, 이 공간구조, 또 기능, 그렇죠. 기능 구조, 기능 분담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사항이 일단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 보전, 그렇죠. 녹지하고 환경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거. 그래서 이때는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에 관한 거. 자, 네 번째는 경관계획. 그렇죠. 경관계획도 중요합니다. 경관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그 둘 이상의 뭐 시도나 뭐 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건데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광역계획권의 교통, 또 물류체계, 물류유통체계 이런 거에 관한 사안이고 또 하나는 광역계획권의 문화, 그리고 여가, 공간, 그리고 방제, 재해를 방지하는 거죠. 방제에 관한 사안 이런 것들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 그 수립권자는 누구인가? 자,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는가? 수립권자. 아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라고 그랬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 국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여기는 시장, 광역시장 들어갑니다. 특별시장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수립권자, 자, 원칙을 보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데, 도 안에 있어요. 같은 도 안에 있어. 그럴 때는 관할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것 자체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기 때문에 같은 도 관할 안에 시군에 걸쳐 있으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자, 니은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이때는 시도에 걸쳐 있는 거니까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디귿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어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그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합니다. 관할 도지사가 수립을 하고, 마지막으로 리을은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거나, 또는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어. 그럴 때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장이 합니다. 그때는 국장이 직접.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원칙은 이렇고,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나와요. 국장하고 플러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원래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국장하고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어. 그러면 그때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같이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없고요. 세 번째 경우는 도지사 플러스 관할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할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인데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같이 수립하자고. 그런 경우에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그 다음에 도지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이건 시장 군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립 절차는 큰 줄기를 먼저 보면 첫 번째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 자, 그리고 나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 자, 그리고 수립이 다 완료가 되면 승인을 합니다. 승인. 그리고 승인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송부, 서류를 보내고요. 그리고 공적으로 알리는 공고 과정을 거치면서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큰 4개의 줄기 안에서 어떠한 세부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조사. 이 기초조사의 수립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됩니다. 자, 이 기초조사의 조사권자는 수립권자하고 동일한데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고, 조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그리고 환경, 교통, 주택 등 다양한 조사 측량이 이루어지고요. 이 기초조사 과정에서 2가지 세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개최. 자, 이 공청회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드려야 하는 거고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간신문 등의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 이건 14일 전입니다.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요. 자, 이제 공청회 개최 다음 절차로는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의견을 청취.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의견 청취. 자, 이것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듣는 건데, 시도의회, 시군의회, 관계시장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 조사권자, 수립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은 관계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고요. 관계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시장 군수로부터 30일 내에 의견 제시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시도지사는 그 의견 들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하면서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서 수립을 하면, 자, 이제 수립을 합니다. 누가 수립하냐? 바로 기초조사를 했던 조사권자, 그 수립권자를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면 또 그 수립에서 승인까지 이제 3가지 세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승인 신청입니다.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수립이 완료됐으면 이제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하는데, 시도지사가 수립한 경우, 자, 시도지사가 수립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때는 승인권자가 되고요.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음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첫째,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와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자, 이 승인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협의. 국장이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요. 물론 30일 이내에 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시도지사가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하려면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입니다.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때도 의견 제시는 30일 이내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의입니다. 심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이제 심의까지 다 마치면 이제 승인권자, 바로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죠. 자, 이렇게 승인이 맞춰지면 이제 송부하고 공고하는데,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합니다. 역시 서류를 송부하는 겁니다. 송부. 그리고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합니다. 그래서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자, 이제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합니다. 그래서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군수는 해당 시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일반이 이를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는 크게 기초조사, 그다음에 공청회 개최, 의견 청취, 수립, 승인 신청, 협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송부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강 시간이었고, 2. 광역도시계획의 1. 광역계획권, 2. 광역도시계획,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